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뵙고 또 뵙게 되는데 뭐 오는 날짜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서 일단 원장님 부르시면 제가 오는 거긴 한데 또 부르셨네요. 원장님이 부르셨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일단 뭐 연차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충분히 아실 내용이시고, 연차가 나신 분들은 이제 한 번 더 좀 보면서 복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이 과정을 이렇게 해서 계속 올리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이런 스터디 겸 이런 케이스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고연차이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거니까 이런 걸 다시 한번 복귀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연차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이게 단계별로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런 식의 접근법을 활용한다라는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제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제 이론이 좀 오래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이 환자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 일단 익혀 놓으시면은 결국 돌고 돌다 보면은 그 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베이스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마다 칼텐본일 수도 있고, 뭐 보바스, 뭐 PNF, 뭐 여러 테크닉 있겠죠. 슈러스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쌤들의 테크닉 각각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테크닉마다 일단 강조하는 이론들이 좀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들이 이제 기반이 되어 있으면 좋고, 그리고 본인이 밀고 나가고자 하는 컨셉을 좀 제대로 맞춰서 거기서 또 진행해 주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일 연차 낮으신 쌤이 여기서 누구세요? 그래? 제일 낮으신 쌤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1년 차세요, 지금?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무릎은 지난번 했던 거 다 기억하시니까 일단 구조적인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ACL 손상 입었을 때 이제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그때 설명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저희가 지난 시간 혹시나 까먹었을까 봐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Q 세팅이랑 힙 에비덕션에 대한 어떤 요소별로의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ACL에 대한 손상을 1차랑 2차 손상을 입었을 때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어떤 걸 생각해야 될지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별로의 운동, 아이소메트릭, 아이소토닉, 그 다음에 퍼포먼스적인 기능적인 운동들,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고, 일단 처음으로 봐야 될 게 이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 아이소메트릭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만약에 이제 여기에 무릎 환자가 왔어요. 무릎 환자가 왔고 ACL 환자예요. ACL 환자고 Q 세팅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보여주시죠. 저연차 쌤이, 1년차 쌤이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여기서요. 잘 모르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같이 하려면은 조금의 과정을 좀 알아야 돼서. 자, 네. 수험 같은 거 놔두고 네. 일단 힘을 준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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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Q 세팅. 병원에서 만약에 ACL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초기 재활로 Q 세팅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운동을 이제 단계적 선택을 할 건지, 그런 거 혹시 따로 정해놓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생각해본 적 없어요. 따로 없어요? 네. 예. 혹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시는 쌤이 있으신가요? 혹시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다거나 난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하시는 본인만의 어떤 레시피가 있으신 분 있나요, 지금? 없으신가요? 어떻게, 있으신가요? 예. 있으신가요? 지금 운동을 혹시 담당하시는 쌤이 있나요? 운동 전담으로 하시는 쌤님이. 복수 한번 그럼, 예. 궁금해서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한번, 예. 그 ACL 환자인데, Q 세팅 운동을 해야 돼요. 초기 재활로 Q 세팅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건지, 환자 대상으로. Q 세팅? 예, Q 세팅 하는 거. 처음에는 일단 그 쿼드셉스에 대한 그 힘쓰는 그 포인트를 조금 더 집중하고, 네네. 이 힘쓰는 게 좀 자연스럽다 하면은 저는 좀 비행공 쪽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파텔라 움직임을 조금 체크하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만약 한다면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일지. 사실 자체는 똑같은데 네네. 파텔라가 완전 바깥쪽으로 계속 끌려가기만 하는지, 아니면 네. 계속 올바르게
주행 방향대로 올라오는지 네. 좀 보면서 만약에 잘 올라오지 않는 환자들 보트 같은 경우는 조금 네. 더 힘을 줄 수 있게 제가 손으로 약간 그 아이소메트릭하게 약간 힘을 좀 주면 네. 그걸 약간 이겨내면서 네. 밀어낼 수 있게 VM을 좀 더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네.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그 코드리셋의 액티베이션을 주면서 네네. 좀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하면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네네. 그런 방법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좀 네. 자연스러워지면 네. 이제 네. 원래는 보통 이제 수건을 깎는데 그쵸. 네. 그 위로 좀 폼롤러 같이 조금 더 가게 네. 만들어서 이제 쇼다크 쿼드리셉스 네. 같이 좀 병행하는. 네,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로 가는 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수건이 따로 있나요 지금? 안에. 안에 있어요? 아, 제가 여기 없어요. 아, 고맙습니다. 앉으시면 돼요, 편하게 앉으시면 되고. 일단 그 Q 세팅 운동 이제 맨 처음에 하게 되면 ACL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리고 니 조인트 했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운동이 Q 세팅 운동인데, Q 세팅 운동할 때 좀 선택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양다리로 누워서 시팅 포지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등에 벽 기댈 수 있으면은 괜찮고요. 벽 기댈 수 없으면은 만약에 이쪽 무릎이면은 이쪽 다리를 밑으로 내리든지, 이쪽 무릎이 다쳤으면은 이쪽 다리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자, 한번 내려보시죠. 약간. 내리시고 바닥에 요 닿고 요건 올리고. 네, 이렇게 해서 이쪽 보시면 돼요. 네, 바닥 닿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 그 이론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펠빅에 대한 내추럴 포지션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Q 세팅하기 전에 골반에 대한 일단 정상적인 위치에 정렬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다음 Q 세팅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는 퀄리세스에 액티베이션을 줄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간단한 이론 설명을 드렸는데 초기에는 이 환자가 이제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설정을 일단 5초 혹은 10초의 단계를 유지하면서 Q 세팅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머슬 액티베이션을 만드는 거죠.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면은 그 이상의 시간을 이제 좀 늘려가는 단계로 만들어 주면 돼요. 중요한 거는 Q 세팅이 이 쿼드리셉스 머슬의 액티베이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쿼드리셉션의 액티베이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해 주면서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보욱쌤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무릎 밑에 여기다가 놔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Q 세팅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또 나오는 각이 생기겠죠. 각이 생기면서 액티베이션을 조금 더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밑을 눌러주세요라고 큐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근육의 머슬을 쓸 수 있을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단계가 돼요. 이게 단계가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잘한다 하면은 여기 밑에를 받치고 발목 밑에 받치고, 그리고 무게가 좀 들어가는 걸 들고 파텔라 위를 덮으면 안 되고요. 파텔라보다 조금 더 높은 쪽으로 해서 얹어 놓는 거예요. 부하를 실는 거죠. 로딩을 걸어 놓고 여기서 이제 쿼드리셉스 운동을 하는 거예요. Q 세팅 운동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버티는 운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잘한다, 이제 조금 더 잘하면은, 자, 이제 보고선 잠깐 다리를 내려볼까요? 걸쳐서 이렇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 되고, 예. 이 상태에서 이제 하프 포지션에서, 하프 시팅 자세에서 여기서 Q 세팅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소메트릭 운동을 하는 건데, 그냥 하면은 액티베이션의 단계가 좀 적으니까 밴드를 걸어주는 거죠. 밴드를 걸어서 잡으시면 돼요. 잡으시고 여기서 액티베이션이 나올 수 있도록 니 익스텐션 상태로 해서 쿼드리셉스 액티베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이 상태로 Q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파셜 웨이트 베어링이 되면서 그대로 여기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거. 선택지예요, 선택지. 환자의 인프로브 상태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Q 세팅에 대한 적응을 이 환자가 얼만큼 하냐 아냐의 차이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 적응된다면은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우리 걸을 때, 서 있을 때, 혹은 활동할 때 무릎만 쓰진 않죠. 쿼드리셉스 머슬만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단일 머슬에 대한 액티베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볼 게 이제 발목 쪽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여기서 아이소메트릭에 대한 액티베이션을 양쪽에 있는 근육을 같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하지 쪽에 있을 때 발목을 지지해주면서 걸을 때 중요한 근육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포지션에 있으면은, 예? 맞아요. 안테리어 티비얼스죠. 그래서 안테리어 티비얼스 쪽이랑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있어요.
카프도 중요하죠. 카프 중요하고. 그리고, 걸을 때, 조금 더 이제 좋은 자세를 취하려면은, 페르니어스 롱구스라는 이 머슬을 잘 활용하면은, 요 동작이 가능해요. 이 버전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걸을 때 안쪽으로 꺾이지 않고, 요런 식으로 해서 걷는데 보행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새끼발가락이 바깥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저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수평 저항을 만들어주면서 바깥쪽으로 당기시면 돼요. 당기시면서 Q 세팅의 운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하는 타겟의 머슬을 두 개로 해서 여기서 액티베이션을 잘 주게 되면은 이쪽 머슬에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도 같이 힘을 쓰는 거죠. 중요한 거는 단일 머슬에 일단은 액티베이션을 먼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두 가지 근육, 세 가지 근육의 액티베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있는 근육들이 액티베이션이 잘 되냐 안 되냐 그거를 찾아보는 게 Q 세팅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이소메트릭에 대한 임프루브 단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선택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빨리 Q 세팅에 적응하고 빠르게 이 동작을 만들 수 있다면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면서 단계별로 디벨롭을 시키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하면은 이런 다양한 방법의 자극을 주면서 Q 세팅에 대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인 웨이트 베어링도 가능하다 하면은 이제 서서 하는 걸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서볼까요? 네. 서서 하고 자, 일단은 방법은 많아요. 방법은 선택적인 거라서 그냥 이제 단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상태로 그대로 해볼게요. 이거는 Q 세팅 운동은 아니에요. 이쪽을 보고 갈게요. 이쪽. 네. 이건 Q 세팅 운동은 아니고 일단 아이소메트릭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소메트릭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근육에 대해서 일단 아이소메트릭에 대한 근육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저항을 주는 거죠. 약한 저항을 주면서 이 상태로 그냥 유지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는 거고 저항은 다방면으로 다 줄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저항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저항을 이기면서 잘 유지한다면은 이제 조금씩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주면서 여기에도 저항을 잘 저항하는지 잘 버틸 수 있는지 거기에서도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된다 하면은 또 다른 방법에 또 저항을 줄 수가 있겠죠. 요건 이제 밸런스를 같이 맞춰가면서 가는 건데 이 프로프리오 세션이랑 같이 동일한 동작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몸에 대한 움직임은 크게 움직여지지 않고 저항에 대해서 몸을 버텨내는 쿼드립세스의 운동을 만들고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되고 이거 혹시 발 밟아야 되나요?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걸 먼저 들어가죠. 자, 런지 자세 이렇게 취하고요. 이제 취하고 그 상태에서 이 아령을 들고 있으면 돼요. 들고 양손 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흔들어 볼게요. 네. 짧게 흔들어주세요. 짧게 반복적으로 흔드시면 돼요. 계속 흔들고 계세요. 자, 계속 흔들고 계시면은 자, 요렇게 보면 위에서는 이제 저항이 들어가요. 저항이 들어가고 밑에서는 움직임이 일단 최대한 없어야 되겠죠. 아이소메트릭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기서 근육의 액티베이션을 만들어내고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저항이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은 이 저항을 버티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소메트릭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이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웨이트 베어링이 가능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저항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단 액티브한 움직임도 중요한데 정적인 스태틱한 자세에서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이 머슬에 대한 액티베이션을 만들기 위한 동작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디벨롭 할 수는 있어요. 이건 Q 세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근육에 대한 단일 머슬의 아이소메트릭에 대한 저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적응이 되면은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된 발목 어떻게 되죠? 혹시 뉴만책 보신 거 기억하세요? 도시 플렉션 되고 앵클 조인트가 지금 어떻게 되죠? 예, 맞죠? 후방경사 되고 뉴만책 보면은 탈루스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티비아랑 피블러가 이렇게 되면은 올라가게 됐을 때 딱 그 지점에서 걸치게 되죠. 여기에 선이 만들어져요. 딱 고정되는 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앵클 딱 포지션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머슬 액티베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럼 아까 했던 동작을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건드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많이 안 드셔도 돼요. 이 저항이 버틸 수 있을 만큼만 흔드시면 돼요. 짧게 움직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상체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밸런스를 밑에서 같이 잡으면서 이 근육은 쓰진 않지만은 아이소메트릭한 상태에서 움직임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됐어요. 그리고 만약 반대로 한다. 말 떼시면 돼요. 말 떼시면 되고 이 상태로 한번 해보죠. 이 상태로 하면은 그렇죠. 관절이 닫혀있던 게 열리게 되죠. 열린 상태가 되면은 앵클 조인트에 대한 언밸런스한 부분에 인스타빌리티도 맞춰줘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앵클에 대한 저항을 맞추면서 더 흔들리죠. 지금 자 맞추셔야 돼요. 진정하시고요. 자, 자 살짝 만드시면 돼요. 살짝 만드시고 무릎 고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지금 보국쌤도 운동을 잘 하시는데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거는 난이도가 높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Q 세팅에 대한 운동을 하나로 이제 단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재활을 했을 때 이제 계속 디벨롭 되는 과정들을 어떻게 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갈지 제가 알려드린 거는 그 단계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디벨롭 과정에서 쓰는 아이소메트릭한 상황에서의 근육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를 설명을 드린 거고 요 관련된 레시피는 본인이 원하시는 그 재활에 대한 요소마다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적용시켜주시면 되고 물론 잘 해야지 되겠죠. 환자별로 워낙 또 대상의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인프로버가 당연히 있을 거다 없을 거다라는 거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확률이 좋은 쪽으로 계속 진행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정상적인 하지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 펠빅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트렁크의 움직임을 좀 정상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 스파인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그 머슬 액티베이션 그리고 업도미널의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펠빅의 위치를 잘 맞춰야 되고 그게 발의 위치의 고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 힘드시죠? 네. 선생님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나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ACL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초기에는 일단 슈파인 자세에서 운동을 엑서사이즈를 시키게 돼요. 엑서사이즈 시키게 되면은 주로 할 수 있는 게 Q 세팅 운동 다음에 뭐가 있죠?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네, 누구시면 됩니다. SLR 혹시 하나요? 혹시 여기서 SLR 하나요? SLR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네. 하는 거 간단하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렇죠. 요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 펠빅 위치 맞춰서 일단 요렇게 하면 돼요. 근데 슈파인 자세에서 했을 때는 이제 항상 큐잉의 티칭을 해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 펠빅의 고정을 위해서 이 코어 쪽 머슬, 특히나 이 업도미널 머슬 쪽에 액티베이션을 만들어 주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타겟의 움직임은 일단 발의 움직임인데 상체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일어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럼 불필요한 움직임을 제외하기 위해서 상체는 최대한 아랫배에 힘 끌어당긴다 생각하고, 그쵸, 호흡 가볍게 내뱉으시면서 유지하면서 다리 들어 올려 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쵸, 펠빅 상태 이상에서는 고정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발 좀 더 올려주시고요, 뒤로 민다 생각하시고 이 상태에서 너무 많이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일단 기준점은 반대쪽 다리에 있는 무릎을 기준으로 해서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고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가고 닿기 전에 다시 올리고 여기 선까지만, 요 선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움직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옆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이드라인에서 반대로 해볼까요? 그렇죠. 반대로 해보죠. 이게 SLR이고 중요한 건 이제 사이드라인에서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개인 힙 에비덕션에 대한 동작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힙 에비덕션이 이제 왜 중요한가를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이 메디우스라고 하는 근육은 저희가 서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걷기 할 때라든지 활동할 때, 그리고 정상적인 보행 상태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축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부 때 배웠던 그 트렌델렌버그 테스트를 하는 이유도 사이드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하기도 하죠. 그게 정상적으로 스태틱 자세, 그 다음에 보행 자세, 그 다음에 활동한 자세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이드라인에서 하는 거 한번 볼까요? 한번 SLR 한번 하는 거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시나요? 네. 병원에서 하는 건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도 하고, 네. 무게를 좀 실을 때도 있고, 무게 실을 때도 있고요. 네. 자, 그러면은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SLR이 되긴 하는데 일단 시선 앞쪽으로 모셔야 돼요. 앞쪽 보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슈파인 자세에서도 일단은 펠빅에 대한 일시적인 고정과 그 다음에 업도미널 머슬, 코어 쪽에 대한 일단 일정 부분의 유지가 필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계는 필요해요. 그러면은 1번은 일단은 상체 정렬이 똑바로 돼 있어야 돼요. 똑바로 돼 있어야 되고 다른데 굳이 불필요한 동작과 머슬 액티베이션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뒤로 조금만 더 뺄게요. 베개에 있으면 필러 여기 받쳐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뭐 없으니 뭐 수건으로 일단 받치도록 할게요.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 편하게 누우시면 돼요. 누우시고 그리고 옆으로 있는 사이드 라인으로 눕게 되면은 빈 공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르신 분들은 여기가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도 이제 수건을 한 개 넣어 두시고 고정을 해 두시면은 이 머슬에 대한 액티베이션을 시킬 때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고정시키기가 좋은 자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펠빅에 대한 고정을 만들어주고 펠빅은 너무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뒤로 가도 안 되고 정확한 사이드라인에서 갈 수 있도록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리고 하체를 그냥 놓게 되면은 고정시키는 자세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쪽 다리는 무조건 니 플렉션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힙 플렉션. 힙도 플렉션 해주세요. 90도만 하시면 돼요. 무릎은 90도. 90도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하면은 밑에 다리는 일단 최대한 지면을 많이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일단 자세를 고정시킬 수가 있겠죠. 고정시킬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밑에를 이제 골반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빠질 수가 있어요. 골반이 안 빠지도록 지도를 옆에서 해주셔야겠죠. 하고 그리고 상체가 많이 안 흔들리면은 반대쪽 손으로 여기 잡으셔도 돼요. 잡고 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다른 쪽의 근육의 힘은 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에비덕션을 할 거예요. 힙 에비덕션을 할 건데 한번 에비덕션 해보실래요? 하게 되면은 펠빅이 흔들릴 수 있겠죠. 이걸 잡아주셔야 돼요. 잡아주시고 머슬 액티베이션은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근육만 하면 되기 때문에 메디우스 쪽에 활성화만 시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안 올리셔도 돼요. 너무 많이 올리시게 되면은 트렁크 쪽으로 이제 힘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고정하면서 살짝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동작을 먼저 인지시키도록 해볼게요. 한번 살짝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시고, 그렇죠. 여기 힘 유지하시고, 그렇죠. 살짝만 올리고 내리고 해보세요.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동작은 인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인지를 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뒤꿈치 쪽 밑으로 밀어보세요. 바닥 쪽으로 밀고 뒤로 살짝 뺄게요. 빼고 인터널 로테이션 해볼게요. 인터널 로테이션 해서 이 상태에서 힘 어때요 지금? 여기 힘 줄 수 있겠나요? 네. 네. 어때요 지금? 뒤로 밀어보세요. 제 손 밀어보세요. 그쵸? 네, 좋아요. 너무 세게 밀 필요는 없어요. 밀고 이 상태에서 일단 유지해 볼게요. 유지하면서 힘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아이소메트릭으로 본인의 머슬에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에 대한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움직임을 주는 거고 너무 많이 흔들릴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볼게요.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그렇죠.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그렇죠.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몇 개 할 수 있겠어요? 네. 한 20개 시켜드려요. 자, 밑으로 밑줄 미시고 이 상태에서 유지만 하시면 돼요. 유지하시고 이 상태에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이 머슬에 대한 액티베이션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메디우스에 대한 액티베이션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만 일단 해주시면 되고 최소한의 목표를 뭐 10개면 10개, 20개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대신 이 메디우스의 액티베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운동은 이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멈추면 되겠죠. 그때 멈췄다가 좀 쉬우고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해주면은 일단 타겟으로 하는 머슬을 키울 수가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따 한 번 더 나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걸로 좀 보여드리려 했는데 좀 요게 따로 되진 않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에비덕션 했을 때 나오는 메디우스의 동작이에요. 메디우스 동작이고 이게 책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메디우스 파트가 2개로 나누는 데도 있고 3개로 나누는 데도 있어요. 혹시 원장님 어느 게 편하신가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책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메디우스의 그 머슬에 대한 그 포션을 나누는 게 언텔이랑 포스텔을 2개 나누는 것도 있고 언텔, 미들, 그리고 포스텔 이렇게 3개로 나누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등분 책에서 많이 나오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요걸 설명드린 이유가 anterior middle posterior하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anterior 쪽은 어떤 동작을 하면 자극이 들어갈까요? 힙에 대한 동작에서 봤을 때 anterior 부분. 힙에 대한 인터 로테이션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들어가겠죠, 힘이. 들어가는 거고, 미들 부분은 에비덕션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정 에비덕션 동작에서 힘이 많이 들어갈 거고, 포스티리어 쪽은 이스터널 로테이션 하게 되면은 힙에 대한 액티베이션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겟의 머슬에 어떤 쪽에 힘을 줄 것이냐에 대한 동작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이 액티베이션을 했을 때 얼만큼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 문제가 중요한 거고, 포스티리어 파트에는 뒤쪽에 뭐 있죠, 저희가? 맥시무스 있죠? 예, 맥시무스 근육이 받치고 있죠. 그리고 포스티리어 파트가 있고, 그래서 보통은 언티리어 쪽을 같이 하면서 가기 때문에 약간 인트리어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운동을 시켜주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정답은 아니고, 이 대상자가 어떤 방식의 운동의 패턴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해서 진행해 주는 게 좋아요. 일단 파트를 포션을 나눠가지고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자극을 시킬 것인가를 머릿속에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힙에 대한 로테이션 동작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이드라인에 누웠을 때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이거 말고도 운동이 굉장히 다양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각각의 제가 생각하는 레시피만큼 일단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요. 내가 이거 도전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활용해서 환자한테 접근을 시키면 돼요. 중요한 거는 환자 인프로 보니까 좋아지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일단은 맞는 거고,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포션을 잡고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글루티우스 맥시무스 그리고 글루티우스 메디우스 이런 쪽의 머슬들 잘 보시면은 이 메디우스라고 하는 근육의 위치에서 얼만큼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이 트렌들렌버그 테스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메디우스에 대한 머슬에 대한 활용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정자세에 서 있기 위해서는 이 메디우스에 대한 머슬의 움직임이 중요해요. 특히나 외발서기 했을 때에 힘 빠지게 되면은 힘이 빠지겠죠. 그러면은 축이 받쳐주는 근육이 없으면은 아무리 니 조인트에 문제가 있는 거를 잘 고쳐준다고 하더라도 저기서 틀어지게 되면은 힙 조인트에서 나가버리게 되면은 이 동작 자체가 이미 무릎에 저항을 주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발굽 스트레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 메디우스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어요. 사이드라인에서 SL을 하는 거는 그 많은 운동 중에서 한 가지일 뿐이에요. 한 가지일 뿐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이 머슬의 액티베이션을 어떻게 하면 다른 근육은 최소화하고 원하는 타겟 근육에만 활성화를 액티베이션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운동이 뭘지를 논문으로 찾아보는 거죠. 무슨 운동이 제일 좋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근육은 TFL 근육과 글루티우스 메디우스, 글루티우스 맥시무스의 근육을 세 가지로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놓은 게 논문 제목부터 일단 나오죠. 이 TFL에 대한 근육의 액티베이션이 항상 텐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TFL에 대한 액티베이션을 최소화시키고 글루티우스에 대한 머슬의 활성화를 최대화로 시킬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나왔던 논문이에요. 이거는 뭘까요? 답은 제가 지금 네모 쳐놨어요.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그게 이 TFL에 대한 머슬의 액티베이션을 최소한으로 낮추면서 글루티우스 메디우스랑 글루티우스 맥시무스의 운동을 극대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운동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운동이에요. 옆에 보시면은 제일 상단에 있는 운동. 혹시 여기서도 하나요? 이 운동? 하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림에 있는 A번의 운동인데, 자, 한번 나오시면 돼요. 다시. 한번 했으니까. 네, 편하게 누우시면 됩니다. 아까 사이드라인에서 했던 운동을 그대로 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이드라인으로 누워주시면 돼요. 누워주시고, 네, 앞에 보시면 돼요. 이제 편하게 누우세요. 편하게 누우세요. 자, 일단은 힙과 니의 프렉션 상태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만들어 놓고, 이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네, 앞에 보시면 돼요. 앞에 별거 없습니다. 지금 화면은. 네, 자, 앞에 보시고, 마찬가지로 일단은 기본적인 세팅에 대한 배열은 똑같습니다. 이 팔백에 대한 움직임이 사이드라인에 누웠다 해서 크게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잠깐만요. 네, 이 상태에서 머리랑 어깨랑 골반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이 배에 대한, 코어 쪽에 대한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액티베이션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여기 펠빅은 픽스가 되는 거예요. 픽스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발목도 픽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조금만 더 힙 조인트 올릴게요. 힙 플렉션 조금만 더 할게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 무릎만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근육 살짝 힘 주시고요. 힘 유지하시고 골반 유지하시고 이 상태에서 제가 손 닿는 위치까지만 올리시면 돼요. 살짝 올려보세요. 살짝 올려보시고 살짝 내려보세요. 닿기 전까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정도 범위까지만 일단 움직여 볼게요. 그렇죠. 예. 움직이시면 돼요. 닿기 전까지만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천천히 그렇죠. 다시 올리시고 다시 내리고 오케이 올리시고 천천히 내리시고 오케이 좋아요. 어떤 동작인지 인지하셨죠? 네, 그러면은 이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힘 유지하시고 그대로 이 근육 유지할 거예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무릎만 올리시면 돼요. 한번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시고 그렇죠. 내리시고 그렇죠. 힘 들어가시나요? 네. 다시 올리시고 내리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 힙에 대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부터는 힙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이 되기 전까지만 각도를 만들어 주면서 그 제한선을 두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올려볼까요?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가시면 돼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제 천천히 내려오시고 다시 천천히 올리시고 그렇죠. 힘 들어오시나요? 네. 몇 개까지 할 수 있겠어요? 많이 할 수 있어요. 20개 시켜드려요?